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저가 소매 체인인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기업, 바로 달러 제너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시작과 초기 성장 과정인데요. 오늘은 미국 최대의 저가 소매 체인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 제너럴의 시작과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달러 제너럴의 역사는 1939년 미국 켄터키주 스코츠빌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자 제임스 루터 터너와 그의 아들 칼 터너는 원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소매 판매의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되죠. 1달러 전략의 탄생. 1955년 달러 제너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략을 도입합니다. 바로 모든 상품을 1달러에 판매하는 매장을 열게 된 것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 편의점과 할인점을 결합한 새로운 소매점 모델. 필수 생활용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 이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달러 제너럴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급속한 성장과 확장 전략. 1968년 기업 공개 후 공격적인 확장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는 유나이티드 달러 스토어스와 이글 패밀리 디스카운트 스토어스 등 관련 기업을 인수하였고요. 1996년에는 매장수 3,000개 돌파, 2003년에는 매장수 5,000개 돌파, 2012년에는 무려 매장수 10,000개를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매장수를 2배 이상 확대하며 연평균 약 2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강한 성장. 2002년 6,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오히려 급성장하였고요. 2009년 기업 공개 성공 후 매출 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주요 수익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달러 제너럴의 주요 수익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주요 제품군 및 매출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매출은 주로 생활 필수품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매출의 약 80%는 매일 소비되는 소모품 카테고리에서 창출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품이 10달러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주요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및 생활용품인데요. 간편식, 스낵, 음료, 세제, 화장지 등 필수 생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고요. 브랜드 제품과 자체 상표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선식품 판매 확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및 미용 제품인데요. 일반 의약품, 비타민,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을 판매하고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저가 의료 및 미용 제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및 가전제품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주방용품, 청소용품, 휴대폰 액세서리, 기본 전자제품 등 대형 가전제품보다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가 소형 가전 위주로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류 및 잡화가 있겠는데요. 저렴한 의류, 신발, 잡화 등 기본적인 패션 아이템 판매를 하고요. 주로 대도시에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 의류 쇼핑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핵심 고객층 및 소비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달러 제너럴의 주 고객층은 연소득 35,000불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도심보다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교외 지역 거주자,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쇼핑을 선호하는 근로자 및 실버층들이요 고객 타깃층인데요. 최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달러 제너럴 매출이 떨어지는 그 이유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고객층을 보면 알 수 있다. CP,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핵심 타겟입니다.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으로 매장을 확장하며 거대 유통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특한 매장 전략과 수익 극대화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로컬 소매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지 않고 소규모 마을과 교외 지역에
집중 출점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라스트 마일을 공략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브랜드 제품 플러스 자체 브랜드 병행 판매인데요. 브랜드 상품을 다루면서도 자체 PB 브랜드를 강화해 마진율을 개선했고요. 고객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이익률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비용 절감 전략인데요. 평균 210에서 250평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임대비를 절감합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판매 중심으로 빠른 회전율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빠른 매장 확장인데요. 2025년 기준 무려 2만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요. 매년 수백 개의 신규 매장 개설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러 제너럴의 수익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보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자와는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고객층이 다르다. 두 번째로 대형 마트가 가지 않는 곳에 매장을 연다. 세 번째로 소규모 매장 운영으로 빠른 확장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저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량 다품종 전략으로 저소득층 공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한 전략인데요. 월마트나 타겟은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지만 달러 제너럴은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신규 매장을 오픈해도 대대적인 광고 없이 운영하고요.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매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상품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하는데 이러한 방식 덕분에 광고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달러 제너럴의 도전 과제인데요. 먼저 매출 총이익률 하락입니다. 달러 제너럴의 2024년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28.8%로 떨어졌는데요. 작년보다 낮은 수치인데 쉽게 말하면 매출은 늘어도 남은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원가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류비 상승으로 공급망 유지 비용 증가했고요. 세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직원 채용과 운영 부담 증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 불만이 증가하였고 경쟁이 심화하였는데 이것에 있어서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용 상승은 앞으로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여러가지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물류비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치고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제너럴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주가 회복을 위해 어떤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요? 먼저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매장 리모델링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약 575개의 신규 매장 오픈, 2000개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팝쉘프 매장 확대를 준비 중인데요.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팝쉘프 매장을 오픈할 계획인데 팝쉘프 매장은 달러 제너럴이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새로운 소매점 브랜드입니다. 기존 달러 제너럴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고객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기존 달러 제너럴보다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생활용품, 홈데코, 파티용품, 뷰티 제품, 취미용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중저가 잡화점에 유사한 컨셉이죠. 매장 위치도 기존 달러 제너럴이 농촌과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대도시 및 교외 지역 위주로 출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달러 제너럴의 팝쉘프 매장을 확장하여 기존 저소득층 타겟에서 벗어나 중상층까지 고객을 확장하고 마진율이 더 높은 상품 구성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속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미래 전략으로는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배송 서비스 강화, 모바일 앱을 통해 쿠폰 발급, 제품 검색, 간편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미국 최대 온디맨드 음식 및 상품 배달 서비스 기업 도어대시와의 협업을 통한 1시간 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고객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달러 제너럴은 헬스케어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며 미국 농촌 지역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카운티 중 80% 이상이 적절한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달러 제너럴의 매장 75%가 도심에서 5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유리합니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건강의약품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약국 및 헬스케어, 제품 유통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산업이기에 달러 제너럴은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구퍼의 결론은요. 지금까지 달러 제너럴의 성장 과정, 현재 직면한 위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과거 13년간 주가 10배를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 소매업계의 강자로 자리잡았던 달러 제너럴. 하지만 최근 운영 비용 증가, 경쟁 심화,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달러 제너럴은 팝쉘프 매장 확장,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전략들만으론 예전의 성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한 미래 전략들이 성공한다 해도 더 큰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굿머니 퍼스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